자, 고전시가 9번째. 일단 두 개의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시집살이 노래, 하나는 우부가입니다. 일단 시집살이 노래부터 볼게요. 일단 얘는 갈래가 민요고요. 갈래는 영어다. 갈래가 민요. 그 다음에 사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민요라서 사음보인 건 아니고 사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요적 율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민요적 율격하면 보통 삼음보를 가리키는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 민요에는 사음보인 민요들도 꽤 있습니다. 네, 삼음보만 민요인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분명히 어떤 학자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쓴 거를 다 따라 씁니다. 사람들이. 네, 다 따라 쓰고 인용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제 굳어진 이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자, 얘는 민요지만 사음보로 되어 있고요.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AABA 구조가 쓰였습니다. 운율이 형성이 되고요. 형님이 이제 분고개로 이제 고개 이름이겠죠. 형님이 오고 있습니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화자와 대상의 관계 형님과 동생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형님 온다 했기 때문에 이제 동생이 부르는 거구나 부르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자가 동생이죠.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댔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래서 시집살이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이에 그 말 마라.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 사촌 형님이 얘기하는 거겠죠? 화자가 형님으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시집살이 계집살이다. 언어유희죠. 네,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시집살이 계집살이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라고 하는데 앞밭에는 당초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고 일단 대꾸법이 쓰인 거고요. 당초, 고추 뭐 이런 걸 이제 언어유희로 볼 수 있습니다. 고추 당초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여기 지금 덜하더라가 반복되죠. 운율 형성,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요거는 이제 그 밥그릇이 둥글둥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담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만큼 시집살이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인데 도리도리 소반 수저놓기 더 어렵더라. 뭐 그렇대요. 근데 이게 뭐 그릇이 둥글해서 뭐 소반이 뭐 도리도리해서 돌아가는 소반이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시집살이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오리물을 길어다가 십리방아 찧어다가 이제 일을 하죠. 물 길어다가 방아를 찧고 9솥에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 걷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대가족이지 않습니까? 옛날엔 대가족이니까 밥을 해도 엄청 크게 하는 거고 이부자리 걷는 것도 아이씨 남자 새끼들 뭐하고 며느리가 다 하는 거죠. 며느리가 12방에 이불 개고 옛날엔 이제 침대가 없으니까 이불을 폈다가 이제 일어나면 걷고 개서 접어놓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거 말하는 거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지같이 어려우랴. 시아버지만큼 어렵지 않다는 거고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더 어렵다. 외나무다리가 어려워봤자 시아버지가 더 어렵다.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그랬는데 요 푸르다는 여러분 서슬이 퍼렇다라는 말 아세요? 서슬이 퍼렇다라고 쓰거든 우리가. 그래서 이 퍼렇다는 굉장히 좀 엄하고 항상 나를 노려보고 있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항상 노려보고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항상 나를 혼내는 거죠.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푸르다고 하지만 시어머니가 더 푸르다. 시아버지는 호랑새요. 시어머니는 꾸중새요. 호랑이 같은 새고 꾸중하는 새고 동서 하나는 한림새. 이 한림은 고자지라는 새예요. 이 동새가 뭐냐면 여러분 동서 사이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 예를 들어서 남편과 나가 있어. 그러면 남편 동생, 남동생이 있겠죠. 남동생의 부인. 그래서 나와 이 남동생의 부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남편의 남동생과의 부인과의 관계를 동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형님하고도 동서예요. 사실 형님하고도 동서고 근데 부를 때는 남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남자 형제라고 할게요. 네. 그러니까 남자 형제의 부인하고 나의 관계는 동서인데 이제 부를 때는
아랫사람을 부를 때는 동서라고 부르고 윗사람을 부를 때는 형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남편의 형의 부인이다. 그러면 동서 관계는 맞습니다. 근데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 부인은 나를 동서라고 부르는 거죠.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이제 아마 모르겠네. 형님일 수도 있겠다. 아무튼 동서 하나는 꼬질러.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 남편의 남자 형제의 부인 동서가 시어머니나 보통 시어머니겠죠.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이거 어머니 글쎄 우리 동서가 이랬어요 이러면서 이제 꼬질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나를 혼나게 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시누이 하나 뾰족세요. 시누이는 남편의 여자 형제를 뜻하죠. 남편의 여자 형제.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옛날부터 이 시누이와 이 며느리는 좋은 관계이기가 어렵습니다. 뭐 지금은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예전에는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시누이와의 관계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았고 갈등이 심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인과 시어머니와의 관계, 그다음에 시누이와의 관계 이게 다 이제 스트레스였죠. 왜냐면 일단 시어머니가 짱이란 말이에요. 그 집안의 짱인데 이 시누이는 그 집안의 딸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누이와 나와 좀 갈등이 있으면 시어머니가 당연히 이제 시누이 편을 들어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꼭 시누이가 좀 이렇게 얄밉게 구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그 갈등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시누이는 뾰족세요. 뾰족하게 굽니다. 시아집이 뾰족세요. 시아집이는 시아주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아주버니는 뭐냐면 얘예요. 이 남편의 남자 형제예요. 얘가 시아주버니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이제 시아주버니의 부인이 동서인 거고 남편의 형제가 시아주버니인 거고 그다음에 남편의 여자 형제가 시누인 거고 시아주버니는 뾰중세요. 뭔가 항상 뚱해 있어요. 남편 하나는 미련세. 그러니까 남편이라도 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새끼는 미련해요. 그래서 남의 편이라 남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게 있죠. 지금 이제 20대 현재 20대 남성들이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하고 좀 반발심을 갖는 이유가 이런 건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이 삶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자란 세대예요. 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맞벌이를 하셨어요. 맞벌이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이제 늦게 들어와 술 먹고 이제 자기 친구들 만나서 놀 거 놀고 뭐 이런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항상 일찍 들어와서 집안일하고 살림하고 애들 봐주고 이런 거는 이제 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어머니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진 않았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는 그 시골에 사셨어요. 전남 나주에 사셨고 우리 집은 이제 서울에 살았으니까 모시고 살진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없었지만 근데 또 이제 애들 봐주고 살림하고 이런 건 또 했으니까.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안들도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 같은 경우는 맞벌이하고 애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거 살림도 다 하고.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모시고 사니까 그분들 또 다 뒷바라지 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성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의 어떤 인권 신장 이런 걸 위해서 페미니즘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일단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잖아요. 아무도. 그죠? 거의 다 모시고 살지 않아요. 다 따로 나와 삽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보통 시어머니거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갈등이 있는데 이럴 수 있지만 뭐 너넨 모르겠죠. 뭐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어. 근데 같이 살 때만 하겠냐고. 그죠? 예.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이제 가부장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허 여자가 어딜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예, 아빠가 엄마한테 잡혀 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예. 제 주변에도 보면 제 주변에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저는 이제 취미 생활이 있잖아요. 보드게임을 하는데 그 보드게임 모임에 나오는 유부남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보면 약간 안쓰러울 정도?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자란 이 남성들이야. 지금 20대 초반 남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지위가 너무 높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남성들이 보기에 여성을 왜 우대해줘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여성들이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이런 걸 당한 걸 본 적이 없거든. 예, 본 적이 없어. 물론 사회에 나오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예? 뭐 말해봐야 모르겠지만 있어. 근데 또 남자들이 보기에 이런 게 있거든. 저도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예쁜 여자들 있죠. 이건 권력이거든요. 물론 잘생긴 남자도 권력일 수 있어. 근데 아직 이 사회의 주류를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게 남성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쁜 여자들은 그 권력이 있는 남성들의 픽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 있는 남성들의 픽을 받아야 될 이 남자들, 20대 초반 남자들, 아직 권력을 잡지 못한 권력의 픽을 받아야 될 이 남자들이 보기엔 제가 예쁘다는 이유로 픽을 받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조리하다,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거지.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 옛날엔 이렇게 좀 힘들었다는 거죠, 여자들이. 아무튼 그래서 남편 하나 미련세.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여자는 시집을 갔잖아요. 그죠? 시집을 갔고 예전에는 뭐 TV가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도 이걸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내가 하소연할 거라고 남편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의 집에 와서 사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그것도 식구가 막 20명씩 돼. 20명씩 되는 남의 집에 나 혼자 와서 사는 거예요.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군대 처음 갔을 느낌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 알아요. 군대 처음에 가면 훈련소를 갑니다. 되게 힘든 것 같죠? 되게 힘든 것 같아. 막 뭐 조교가 지랄하고 막 힘든 것 같고 부당하게 느껴지고 합니다. 근데 자대를 가보면 훨씬 힘들어요. 뭐 요새 군대 좋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남의 집에 와서 혼자 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훈련소는 다 그래도 친구들이야. 다 동기들이니까. 조교만 조심하면 돼. 근데 자대를 가면 다 조교의 느낌인 거예요. 나 혼자 있고. 되게 힘들어요. 이 여자는 그런 상황인 거지. 남의 집. 지들끼리는 다 친하고. 가족들끼리 다 친할 거 아니야. 지들끼리는 다 친하고 남만 남의 식구인데 와가지고 사는데 믿을 거라고 남편밖에 없는데 이 새끼는 미련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창이 터지는 거지. 그래서 속이 썩는 겁니다. 나 하나만 썩는 셀세. 그 다음에 귀먹어 3년, 눈 어두워 3년, 말 못해 3년. 요게 그 당시에 며느리들한테 그 딸들한테 엄마들이 맨날 해주는 얘기예요. 귀머거리, 눈 어두워, 장님, 말 못해 3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9년만 살아라. 이거 그렇게 9년만 버텨라.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갖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석 3년이면 9년이죠. 3년이 3번이니까 살고 나니 배꼽 같은 요네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은 요네 머리 비사리춤 다 되었네. 배꼽 같은 요네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다 늙었다는 얘기죠. 고생하고 열쇠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폭부치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고단한 삶에서 느끼는 애환 이런 게 드러나죠.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이룬의 연못입니다. 그래서 하도 울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는 것도요. 옛날에 엉엉 못 울어. 젠장. 서럽고 그래도 엉엉 흑흑 소리내서 못 울어요. 그래가지고 잘 때 조용히 누워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머리 돌리고 누워가지고 눈물을 찔끔찔끔 우는 겁니다. 소리 죽여가지고. 참 서럽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이 이렇게 고일 거 아닙니까? 연못을 이루었다는 과장법이에요. 그것도 연못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떠들어오네. 그래서 이건 자식들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예, 자식들을. 그래서 자식들 보고 사는 거지. 뭐 그런 의미예요. 됐죠? 그래서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부가인데요. 우부가는 여기 보시면, 여기 길어. 여기 보면, 이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 요 부자는 산의 부자입니다. 가는 노래. 그래서 어리석은 산의 노래. 어리석은 산의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은 우부가라는 똑같은 이름의 다른 작품이 있어요. 이 부자가 산의 부가 아니라 계집 부자를 씁니다. 뭐 유부녀 할 때 그 부자죠. 그 부자를 써서 아니다. 유부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구나. 미안. 그거 아니네요. 그럼 뭐가 있죠? 뭐 부녀자 할 때 그 부자네요. 부녀자 할 때 그 부자. 그래서 계집 부자를 쓰는데 그 우부가도 있어요. 그건 이제 어리석은 여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노래. 요거는 어리석은 남자를 비판하는 노래입니다. 자, 작품 보죠. 저 건너 꽁생원, 얘가 이제 우부인 거예요. 꽁생원은 제아비의 덕분으로 돈천이나 가졌더니, 그러니까 돈이 좀 있다는 얘기죠.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하였던가 인색하다 이런 얘기예요. 인색하다 비판의 대상이고요. 이게 보면 이 얘기를 지금 안 했다. 시집살이 노래 같은 경우도 열거가 쓰였거든요. 얘가 하는 일들의 열거가 쓰였죠. 지금 여기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열거예요. 비유를 열거한 거죠. 그쵸? 요런 것도 지금 열거입니다. 이렇게 비유가 열거가 쓰였고요. 지금 밑에 문제를 보면 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서 열거가 쓰였다는 거. 여기도 지금 열거가 쓰이는 게 친구 대접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판의 내용이 열거가 돼요. 친구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열거고. 그 다음에 주제넘게 아는 채로 음양술수를 해요. 음양술수라는 게 이제 점을 보는 일이에요. 점을 보는 일을 탐혼해요.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점을 보는 행위가 사실은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사대부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의 일기나 뭐 일화나 이런 걸 보면 점을 보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점을 봤냐? 이게 부정적인 거 아니냐? 네,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보기에는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 드래곤 라자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칼을 쓰는 사람들은 점을 잘 본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 죽는 게 아니죠. 전투라는 건, 전투는 내가 강해도 상대가 더 강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점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무관들은 좀 점을 많이 봤던 걸로 보여요. 물론 일반 사람들 중에도 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요새도 있죠. 점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사대부들, 특히 문관들은 굉장히 이것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혹세무민한다. 이 단어는 좀 아셔야 돼요. 혹세무민. 이게 이제 점 보는 사람들한테 보통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세상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백성을 속여서 백성들의 뭐 이런 걸 이제 빨아먹고 재물을 뺏어가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혹세무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부정적 대상. 그래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의 내용입니다. 당발복 구산. 이제 복을 빌기 위해서 산을 구하는 건데 명당을 구한다.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조상들의 무덤을 어디다 쓰느냐. 조상들의 무덤을 좋은 데다가 쓰면 후손이 이제 복을 받는다고 봤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당을 찾아다닌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올 때 갈 때 행로상에 여행길에 처자식을 흩어놓고, 이건 뭐냐면 처자식을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가장이라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돈을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죠. 그렇죠? 이게 가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자식은 가장을 따르는 거거든요. 예, 말 잘 듣고, 예? 아버지를 위하고, 또 젊었을 때 나를 위해서 나를 먹여 살리고 했기 때문에 자식이 커서는 부모를 봉양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처자식을 돌보지 않는다. 예. 비판의 내용이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끼니조차 잊지 못한다. 남을 속여 재물을 차지하려 해도 두 번째는 아니 속고, 그 사람들이 또 속겠냐고. 또 속진, 두 번 속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남을 속여서 재물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 공납 범용 밑에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재산을 갖다 쓰는 거죠. 하자하니 일갓집에 부자 없고, 이건 아마 무슨 관계냐면 나라의 재산도 사실 그냥 갖다 쓸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뭐라 그래, 보증인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우리 저기 최 회장 몰라요? 뭐 이런 거야. 어? 아 우리 최 회장 몰라? 우리 최 회장이 우리 집 저기 조카요 조카. 내가 못 갚으면 최 회장이 갚아줄 거야. 뭐 이러면서 나라 돈을 갖다 쓴다. 근데 이제 그럴 만한 부자가 없다는 거죠. 뜬 재물 경영하고 경영 없이 쏘다니며, 경향은 이제 서울 경자 시골 양자죠. 그래서 서울 시골 할 것 없이 쏘다니며,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재상가에 청탁질을 합니다. 아이 뭐 벼슬자리 좀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봉변을 당하고 물러서고 이제 안 해주는 거죠. 남의 골에 검태 재물을 얻으러 갔다가 혼검에 쫓겨와서, 이게 이제 자빈을 금한다는 뜻이에요. 자빈을 금한다는 것에 쫓겨와서, 그러니까 이제 쫓겨났다는 얘기죠. 혼인 중매 혼자 들다 무안을 당하고 뺨 맞고. 원래 이제 혼인 중매는 남이 서주는 거죠. 여러분, 이 혼인 중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왜 혼인 중매를 서냐면 약간 부동산 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 중매라는 게 보증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예, 저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한번 만나 볼 테냐. 저 사람 집안이 이렇게 돈이 많다. 한번 만나 볼 테냐. 약간 지금의 그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러죠? 결혼 정보회사, 결정사라고 요새는 부르던데, 결혼 정보회사. 그것도 줄여 쓰더라.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를 중매서겠다. 그러니까 이제 뺨을 맞죠. 가대문서 구문 먹기. 요게 이제 부동산 중개예요. 부동산 중개. 핀잔 먹고 자빠지기. 그러니까 이제 가대문서 구문을 먹으려고 했는데 핀잔을 먹었다는 거고. 분리행세, 옳지 않은 일, 찌그렁이, 떼쓰기, 위조문서, 비리호송. 위조문서, 문서를 위조하고. 비리호송은 이 비리가 리자가 이치,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호송, 송사를 걸기,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나 봐요. 나는 뭐 우리는 잘 모르지. 근데 이제 조선 후기의 소설이라든가 뭐 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거짓 송사하지 마라. 뭐 헛된 송사하지 마라. 이웃에게 송사 걸지 마라.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뭐 그런 게 있거나 그러면 이제 시비 걸어가지고 송사 걸어서 돈 따내고.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좋으면 돈을 타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옛날 그 사또들은 이걸 잘 살피질 않아. 에? 참과 거짓을 살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뒤로 돈 쳐먹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야. 거기 나오죠. 이거 뭐였지? 아무튼 뭐 되게 많은데, 서동지전은 아니고, 서동지전은 오히려 정의롭게 판결이 되고, 그거 말고 뭐 있는데, 황새결송이다. 황새결송에 보면 그 이제 뭐야, 꾀꼬리랑 뻐꾸기랑 따오기, 이 세 마리의 새들이 누구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가를 가지고 이제 송사를 거는데, 거기서 황새가 재판관인데 이 새끼가 뒷돈 먹고 따오기를 이기게 해줍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무튼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돈을 타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뺏으려고. 부자나 후려볼까 이런 거야. 이러려고 하는 거야. 가머니 설교여 보세.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거 이제 송사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뺏어볼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야? 엄막이며 보막이며 이게 이제 논을 막는 뭐 두기다 볼을 막는 두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돈을 따낸다는 얘기야. 돈을 뺏어 먹는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논을 이제 막아가지고 물이 안 나가게 하면 다른 집들이 물을 못 대서 볼을 막아서 물 안 나가게 해서 다른 집들이 물을 못 대니까 걔네한테 돈 뜯어낸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은광, 금광 이런 데 가가지고 예, 좀 이거는 뭐냐면 한탕을 해볼까. 예, 인생 한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은 캐고 금을 캐면 돈을 엄청 많이 버니까. 근데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도박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대로변의 색주가 색은 여자를 밝히는 거고 이제 주는 이제 술이죠. 그 다음에 노름하고 남북촌의 뚜장이로 이게 뚜장이가 이건 사실 나도 몰랐는데 나는 뚜장이를 그냥 중매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부가 아닌 남녀를 연결해주는 사람이래. 와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말이란 말이야. 네. 아무튼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부부가 아닌 남녀를 연결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제 중매인을 낮잡아서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깎아내려서 부르는 말이기도 하죠. 인물 초인, 초대 하여 볼까.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아닌 남녀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물론 이제 공짜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물 초인 해볼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다 잘못된 일이죠.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인색하고 이런 거 탐하고 점 보는 거 탐하고 이것도 사실 이제 유교에서 봤을 때는 좋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유교랑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유교에서도 이걸 하는데 사실은 이게 유교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처자식 돌보지 않고 뭐 남 속이려 하고 그 다음에 돈 뜯어가고 뭐 청탁질하고 혼인중매 지가 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산진매 수진매 사냥질로 놀러갈 때 대종손 양반자랑 산소나 팔아볼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집안에 이런 훌륭한 양반이 있다. 이게 다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조상의 묘를 잘 써서 그렇다. 좋은 자리가 있는데 묘 한번 써보실라우? 이러면서 이제 그걸 팔아보겠다는 겁니다. 그 돈 받고. 혼인 핑계 어린 딸은 100냥짜리 딸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에 딸 보내고 돈 받는 거죠. 안악은 친정살이, 친정 갖고. 자식들은 고생살이하고. 일가의 눈이 희고 일가 친척들이 나를 볼 때 째려본다는 얘기예요. 친구들은 손가락질하고. 부지 거쳐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곳에 가더니 소문이나 들어볼까? 이게 어디 한번 소문 좀 들어볼까? 이게 아니라 소문이나 들어볼 수 있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 뒤로 얘가 어디에 살았는지 뭐 그 사람을 본 자가 아무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겠는가? 없다. 서리법.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문을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산 너머 꽹생어는 그야말로 하우로다. 어리석음 중에서도 아래 어리석음. 그러니까 완전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거들어서 한 말 자랑 대장부의 결기로다. 자, 거들어서 한 말.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을 자랑하고 다녀요. 아이고 대장부 납셨네. 반어법이에요. 대장부 납셨어. 이런 말입니다. 동네 존장 몰라보고 이소능장. 이게 소가 젊을 소. 젊음으로써 써있자. 능욕하다. 어른 장자. 그래서 어린 사람으로서 나이 든 사람을 능욕한다. 이런 뜻이에요. 욕하고 옷 찢고 갑 부수고 사람 치고 맞았다고 떼쓰고 내가 맞았는데? 이렇게 떼쓰는 거죠. 뭐 CCTV도 없으니까 떼써도 되겠죠. 남의 과부 겁탈하고 투장 간 곳 떡 달라 청하고
이 투장도 웃긴 게 남의 땅에 몰래 묘쓰기. 이것도 조선 후기에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다가 부모를 모시지 못했거나 아니면 저 땅이 뭐 이렇게 아까 뭐 명당 찾아다닌다 그랬잖아. 명당이라고 소문이 났어. 그러면 몰래 가서 묻는 거예요. 네, 몰래 가서. 근데 이제 옛날에 이렇게 묘를 뽕긋하게 만들잖아요. 뽕긋하게. 여러분 그거 뽕긋하게 왜 만들죠? 사실 사람을 묻으면 관을 묻으면 그 뽕긋한 데 묻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근데 니네 뽕긋한 묘를 본 적은 있지? 요즘에는 다 저기 화장을 해가지고 뭔지는 알겠지? 이렇게 뽕긋하게 묘를 만드는데 거기에 묻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뽕긋한 부분에 관이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다 묻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뽕긋하게 만드냐? 여기 묘 있다고 표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클수록 약간 그 부를 자랑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투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묻고 그냥 바닥에 묻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묻은 다음에 표시를 안 해. 그냥 뽕긋하게 하지도 않아. 그냥 묻었다는 사실 자체에 그 우리 후손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물론 뭐 자기들만의 표시를 해두긴 하겠지. 어쨌든 남의 땅에 몰래 묘 쓰는 거 말하는 거고요. 친척집에 소 끌기. 아마 소를 끌어다 팔아먹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주먹 다짐 일수로다. 부잣집에 기난 척, 착한 척. 야, 여러분 이게 요즘에도 있는 거잖아요. 예? 요즘에도. 그거 아세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A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장관 뭐였지? 자, 장관 될 사람 소개해줄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A가 예를 들어 무슨 재벌 회장이야. A라는 재벌 회장한테 장관은 좀 그렇고 장관은 좀 대통령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그렇고 A 재벌 회장한테 어디 무슨 회사 이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그 B 회사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A 재벌 회장 A의 사위 될 사람을 이사로 앉히면 어떠냐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면 좀 그렇긴 하다. 아무튼 뭐 이렇게 큰 대단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A 재벌회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B 회사의 이사를 따님의 남편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B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A 회장의 사위 될 사람을 소개해줄 테니까 이사로 앉혀라. 그러면 이 재벌 회장이 이 회사에 들어오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A 재벌 회장은 B라는 회사, 이 잘 나가는 회사인데 이사야? 오, 잘 나가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B 회사는 A 재벌 회장이 사위 될 사람이라고 하니까 오,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었고 그 뭐 얼마 전에 뭐 전청조 그 사람도 있었고 뭐 엄청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헤쳐먹는 애들이 많아. 예. 이게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도. 예. 친한 사람 이간질 하고 나쁜 짓, 그러니까 다 나쁜 짓 나열이라 그랬죠. 월수돈, 일수돈, 장변리, 장체계 다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제부모에게 몹쓸 행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효를 다하지 않는 거죠. 막 부모를 뭐 때린다거나 아니면 골방에다가 방치한다거나 뭐 이런 거. 투전꾼 좋아하고 도박입니다. 투전. 손목 잡고 술권하고 술 처먹고 이 손목은 여자 손목이겠지. 제 처자는 몰라보고 놀이개로 정표를 주고 자기 처자식은 자기 아내는 모른 척하고 이 손목 잡고 술권하는 요 여자한테만 놀이개 주고 뭐 그런 겁니다. 자식 노릇은 못하면서 제 자식은 귀히알며. 근데 이게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게 보면 여기서는 처자식을 돌보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또 여기서는 자기 자식은 귀히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이게 이제 작자미상이고 평민문학이야. 평민문학의 특징은 그 적층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아까 민요회 할 때 그 얘기를 안 했네. 평민문학의 특징 아까 그 민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민문학의 특징은
구전되고요. 그 다음에 구전되기 때문에 적칭이 됩니다. 적칭이라는 건 뭐냐면 글쓴이가 여러 명이에요. 글쓴이가 여러 명이어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람이 한 여기까지 지었어. 예를 들면 여기까지.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여기까지 지어. 뭐 세 번째 사람이 여기까지 지어. 자꾸 이게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적칭 문학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뒤가 잘 안 맞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자식 노릇을 안 한다. 이게 포인트죠. 며느리는 들볶으며 봉양 잘못 호령한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너는 임마 시아버지를 이렇게 모셔 이러면서 이제 호령을 한다는 거죠. 뭐 반찬 투정하고 이런 시아버지들 있죠. 기둥배고 벽떨어라 천하남봉 자칭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이렇다.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색에 빠져 허랑방탕하게 사는 인물이라는 것을 자칭 스스로 자랑합니다. 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그거를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줄이 틀려 경친 것을 옷을 벗고 자랑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뭐냐면, 왜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 있죠. 약간 아우 내가 전과 몇 범인데 말이야. 저번에 뭐 교도소 들어갔을 때 이거 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칼빵이야 이게. 말하면서 그런 걸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그 뭐 자랑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딱 그거죠. 줄이 틀려 경친 거. 잡혀가가지고 아우 내가 그때 장을 맞는데 야 어마어마하더라고 말하면서 그런 거 자랑하는 겁니다. 옷 벗고 자랑하고. 술집이 안방이요. 그러니까 이제 술집이 그만큼 편하다. 그만큼 술집에 많이 있고 투전빵이 사랑빵이다. 맨날 투전빵 가 있고 맨날 술집 가 있고 그런 얘기예요. 늙은 부모 병든 처자 손톱 발톱 제쳐가며 잠 못 자고 길쌈한 것. 뭐예요? 늙은 부모와 병든 처자가 집에서 손톱 발톱 막 잘라지고 일어나고 하는 거, 잠 못 자고 길쌈해갖고 겨우 번 돈을 술내기로 장기두고 이런다는 겁니다. 내기장기. 책망 없이 버린 몸이 무슨 생에 못하여서 누이 자식 조카 자식 색주가로 환매 팔아먹고. 그러니까 지 자식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누이 자식과 조카 자식도 다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색주가로. 여러분 이건 너무하다. 양반한테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술집에 팔아먹는다는 얘기예요. 너무하다. 부모가 걱정하면 악독하게 부르대며. 이 부르댄다는 건 뭐냐면 부르르 떠는 거야. 부르르 떠는 겁니다. 안 하기 사설하면, 뭐 잔소리 같은 거 이야기하면, 밥상 치고 계집 치고 때리고. 도망산에 묘를 썼나. 이거는 이 묘는 산이 아니고 묘예요. 묘. 그래서 아까 묘를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후손이 잘 된다 잘못된다 이런 게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산이라는 건 실제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언어유희고요. 도망산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거고, 도망산에다 묘를 썼나 왜 자꾸 도망가 이런 말이에요. 이해돼요? 도망산에다 묘를 썼나 왜 자꾸 어디를 쏘다녀 도망다녀 나다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 아따 금광에다가 묘를 썼나 왜 골드를 못 벗어나 뭐 이런 거예요. 이해되냐? 이해되니? 골드 아닌 애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또 나간다 이거죠. 또 나간다. 그래서 언어유희, 도망산이 언어유희고 풍자 비판. 포청 귀신 되었는지 포도청 귀신 되었는지 듣도 오도 못할래라.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갔는지 소식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끝은 똑같네요. 여기 보면 여기도 얘도 어디 갔어? 얘도 부지 거쳐 나가더니 소문이 들어볼까? 어디 간지 알 수가 없죠. 얘도 어디 간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가 죽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끝.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남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보면 뭐예요? 다 잘못된 일들만 하는 애들이죠. 처자식 돌보지 않고 팔아먹고 뭐 돈 뜯어내고 사기치고 도박하고 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멀리해야 될 게 술, 여자,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술, 여자, 도박을 좋아하는 남자치고 좋은 남자 없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인데요. 비현실적 존재를 언급하며. 맞나요? 포청 귀신이니까 맞죠? 네, 맞아요.
꽹생원의 행실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그 꽹생원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지. 그죠? 꽹생원의 행실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 그냥 어디 갔는지 소식을 듣도 보도 못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근데 이게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미음이 있어서 이거 먼저 본 거예요. 네. 근데 틀렸어. 그래서 5번 쓴 거야. 네. 운이 좋았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5번부터 본다. 네, 저는 5번부터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까이 있어서 본 거예요. 화면이 이렇게 있어서 본 건데 원래 이제 종이로 문제를 풀 때도 저는 5번부터 봐요. 네. 그냥 그래. 그게 잘 풀리는 느낌이야. 뭐 과학적 근거는 없어. 네. 2번입니다.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꽁생원과 꽹생원의 공통점 뭘까요? 말재주가 좋아 사람들을 속이며 재산을 갈취한다. 이건 아마 꽹생원은 아닐 거예요. 꽁생원은 맞는데 그죠? 꽁생원이 지금 여기 보면 뭐 어디 갔냐? 그 아닌가? 어디 갔지? 아 여기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요게 이제 말해가지고 이게 송사 걸어가지고 감언이설로 돈 뜯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꽁생원은 맞습니다. 꽹생원은 그런 내용은 없어요. 네, 그런 내용은 없고 그래서 얘는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믿고 동네 사람들을 하고 아니고요. 경제적 능력이 없어 동량을 통해 자신의 끼니를 해결한다. 동량을 통해 얘는 동량은 아니죠? 네, 얘는 오히려 보시면 돈이 좀 있어요. 보면 그죠? 예, 고리대금을 하니까 돈이 없진 않습니다. 동량하는 건 이 친구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4번 권력을 가진 이에게 아부하며 신분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한다. 뭐 요 내용이 나오진 않았고요.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아부한다. 없는데. 예, 얘는 없어요. 꽁생원은 있죠. 그 뭐 아까 뭐 있었는데 청탁질 한다고 어디 있을까? 나 여기 못 찾냐? 여기 있다. 청탁질 그죠? 얘는 있습니다. 근데 꽹생원이 없어요. 5번은 가족들을 돌보 이거네요. 아이씨 5번부터 볼 걸. 거봐. 5번부터 봐야 돼. 그죠? 5번부터.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해 A에서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열거 나왔네요. 그죠? 열거. 보시면 유사성을 드러낼 때 활용되기도 하지만 차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네 그렇대요. 부정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자 1번부터 5번부터 볼까? 네, 5번부터 2에서 화자가 언급한 인물들에 대한 꽹생원 행위들은 인륜에 어긋나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상에게 행해지는 이질적인 행위들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열거를 확인할 수 있다. 앞부분은 확실히 맞는데 다른 대상에게 행해지는 이질적 행위들 이가 뭐죠? 이거죠. 다른 대상에게 맞네요. 이건 대상이 다르죠.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이게 대상이 다르죠. 다른 대상이고 그리고 그 행위의 유사성 예, 쓰레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뒤에서 화자가 언급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꽁생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관련이 있다.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공간에서 행해지는 이질적 행위를 아이씨 다른 공간 뒤에서 언급한 공간 다른데 공간 행로상 이걸 공간으로 보나 경양업 재상가에 남의 고래 있네요. 그죠? 남의 고래 행로상에 그러면 그 얘기야? 네, 이질적인 행위들 다른 공간에서 행해지는 이질적인 행위들이 유사성이 있다. 쓰레기라는 거죠. 맞네요. 3번 시에서 화자가 시집살이로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사물에 비유하고 있다.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물들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열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볼까요? 왜냐면 이건 지금 다 자기의 모습이 초라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호박꽃, 비사리춤, 오리발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모습이 초라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아니라 얘들은 그냥 유사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쵸? 차이를 드러내는 열거가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이다. 됐죠? 확실히 틀렸죠?